자, 저번 주에 그 오픈 AI가 발표한 GPT-4O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구글사에서 구글 I/O라고 발표했는데, 주로 제미나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신기술들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뉴스 한번 저희 좀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PPT로 인공지능 열풍을 일으킨. 자, 그 오픈 AI가 그 발표 시기를 굉장히 절묘하게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 이후에 구글이 발표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픈 AI가 미리 깜짝 발표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제가 발표 내용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뒤져보니까 굉장히 각본을 잘 짠 것 같아요. 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구글도 상당히 잘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각본을 잘 짜서 이벤트를 이 오픈 AI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새롭게 나오는 신기술은 인공지능이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 이게 키워드 같아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나온 이런 신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기존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없던 기술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있는 기술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어서 좀 발표 내용을 중간중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할 건데 일단 가장 키는 핵심은 저거였던 것 같아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사람이 쓰고 있는 자연어 처리를 잘하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글자뿐만이 아니라 음성과 그다음에 보여지는 이미지까지도 같이 합쳐진 그래서 그거를 제가 멀티 모달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또 대규모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보고 듣고 말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GPT-4O라고 붙은 여기 있는 O가 영문자의 O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의 약자인가면 옴니, 옴니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옴니의 의미가 뭐 모든 것, 모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 반응 속도가 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응 속도가. 그다음에 한국어 이해 능력도 좀 올라갔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근데 물론 영어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영어는 굉장히 잘하고요.
그 외 영어 외의 언어들은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일단 한국어 입장에서도 기존보다는 많이 알아듣는 게 향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대화가 보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끊고 끼어들기를 해서 말을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거 이전까지 쭉 우리가 했던 거는 뭐냐면 인공지능 지가 말하기 끝나기 전까지는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았어요. 근데 새롭게 나오는 신기술은 인공지능이 말을 할 때 내가 끼어들어도 돼요. 끼어들어서 내가 말을 해도 얘가 또 답변하다가 멈추고 또 같이 대답을 한다. 그래서 마치 인간처럼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챗GPT는 좀 범용의 GPT라고 하는 것은 범용의 어떤 인공지능이었는데 나름대로 뭐 범용 플러스 특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공지능을 좀 사람들이 학습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GPT스라고 지금 오픈 AI에서는 불러요. 근데 현재는 지금 돈 내는 사람한테만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무료로 하면서 이제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각본을 짜서 이벤트를 잘한 그 영상을 제가 중간마다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10분. 자, 지금 이제 챗GPT 이제 그 4.5라고 하는 모델하고 이제 한번 자기네들이 어, 대화를 하는 것을 한번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대화를 하다가 끼어들었죠? 끼어들었는데 얘가 그걸 또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답변을 대화를 하는 인간처럼 다와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옛날 얘기를 지금 들려줘요. 네. 자, 지금 이제 좀 나름대로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인간처럼 좀 감정이 섞인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드라마틱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막 굉장히 과장된 이런 그 음성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로봇처럼 해달라고 하니까 로봇 음성처럼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음성에 감정이 실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이번에는 이제 얘가 카메라로 보이는 그 이미지 자체를 잘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산수 문제를 여기다 써놓고 이 산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지? 라고 했더니 얘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3x 플러스 1은 4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지금 얘가 일단 상수값에 대한 것들은 다 없애면 상수값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없애고 그러니까 변수가 있는 값에는 변수에 대한 것만 남겨라. 이제 그 소리를 하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 1을 빼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먼저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산수를 풀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3x 이꼴 3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3x라는 거는 3 곱하기 x 아니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3으로 각각 나눠주면 되지 않니?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자, 지금 보니까 뭐 거의 초등학교 학생들 뭐 산수 뭐 x 1차 방정식 하면 제가 봐서 뭐 인공지능이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자, 그래서 이런 산수 문제 푸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사람하고 좀 대화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음, 자, 지금 이제 요거는 어, 자, 요건 뭐냐면 이제 아까처럼 카메라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챗GPT한테 이 컴퓨터 화면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GPT하고 막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서 지금 요 그래프 보니까 이제 그 월별로 그 기온, 온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거나 이거 설명해 줘.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챗GPT가 이 그래프가 어떤 내용인지를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 그러면 또 이런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 해외여행 가고 많이 써야 될 이제 동시통역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또 시범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뭘 할 건가 하면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영어로 하고 한 사람은 이탈리아 말로 하는데 중간에 영어로 하면 이탈리아 말로 번역해주고 이탈리아 말을 하면 영어로 번역해주고 하는 그 시범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 말을 했어요. 영어로 번역해주고요.
영어로 했더니 이탈리아 말로 이야기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동시 통역, 어느 나라 말이든지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람 얼굴을 보고 감정을 얘가 이제 이해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이미지를 보면서 인공지능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를 내가 이해를 해서 같이 대화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또 이제 획기적으로 또 얘네들이 또 한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의 어떤 도움자 역할로서 이제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시각장애인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공지능이 보이는 그거를 시각장애인한테 좀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오리가 막 울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막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택시 불렀을 때 택시가 오는지, 택시 올 때 오니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내용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택시 오니까 손 드세요,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수학 과외를 하는 부분을 이제 GPT가 할 수 있다. 자, 지금 뭔가면 지금 나와서 뭐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삼각형 저거 해놓고 뭐 밑변 그 위에 뭐 측면 해갖고 대각선 길이 뭐 이거 공식 아마 뭐지? 저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걸 구하는 문제를 여기 있는 아들이 이제 풀려고 해요. 이 문제를.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한테 이 컴퓨터 화면을 같이 보여주면서 인공지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가 보니까 과외 선생님들 다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과외 선생님 집에 가고 이제 인공지능이 옆에 앉아갖고 애가 물어보는 거 다 답변해주는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쭉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린 내용을 제가 PPT로 쭉 요약을 했고요. 요약을 했고, 이 GPT-4.5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오픈 AI가 무료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대요. 하겠대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무료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유료 사용자도 뭐 다 되나라고 제가 들어가서 좀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직 많이 안 되어 있어요. 많이 안 돼 있고 그냥 GPT-4.5라고 하는 그 모델만 좀 사용할 수 있지 뭐 아직 이미지나 뭐 영상 보는 것도 아직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막 대화하면서 끼어들기 했는데 끼어들기도 아직 안 되고요. 그래서 아직은 얘네들이 일단 이벤트를 되게 잘했구나. 구글이 발표하기 전에 바로 해서 이벤트로 해서 홍보를 잘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조금 적용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 아까 그 컴퓨터 화면을 GPT 인공지능이 그 화면을 같이 보는 부분들은 보니까 이제 어, 맥킨토시에서 만든 그 PC나 노트북은 보이는데 아직 윈도우즈에 대한 부분들은 올 연말이나 돼야지 내놓겠대요. 그래서 아직은 좀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다 쓰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오픈 AI가 이제는 뭐 자선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속 맛배기하고 좀 더 쓰려고 그러면 돈 내세요. 뭐 이런 작전은 계속 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 오픈 AI가 GPT-4.5 발표하고 이어서 이틀인가? 이틀 있었나요? 이틀 있은 다음에 구글 I.O.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서 발표하는 이 구글 I.O.는 자기네들이 꼭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글 검색도 있고 오늘 했던 구글 닥스라고 해서 문서도 있고 뭐 엑셀 비슷한 것도 있고 뭐 회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화상 회의 시스템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또 특히 이제 검색 크롬이라고 해서 검색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발표한 게 보니까 너무 이야기할 게 많았어, 실은. 너무 많아갖고요. 그거를 앞에처럼 오픈 AI는 생성형 AI니까 딱 키포인트만 잡아갖고 간략하게 해서 딱 이벤트를 잘했는데 반해서 구글은 얘기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막 이것저것 막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좀 핵심이 없었다. 좀 이벤트를 좀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발표한 내용들을 뭐 다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요약한 걸 갖고 제가 짤막짤막하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좀 내용들을 보면 어, 구글 오픈 AI가 지금 진행했던 GPT-4.5라고 하는 그 모델에 대한 기능들은 대부분 구글도 다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근데 현재 생성형 AI라고 하는 기술 수준에서는 조금 구글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구글이 막강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 말고도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특히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크롬이라고 하는 막강한 검색 엔진 플러스 여러 가지 앱들을 자기네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만만치 않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은 따라가는 오픈 AI에 대응하는 그런 내용과 자기네들의 기존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발표했던 영상 요약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카메라로 그 카메라를 봤을 때 이해하는 분들을 그 시범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코드를 보여주니까 프로그램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얘가 막 이해를 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지금 이제 쭉 카메라로 쭉 보여준 다음에 야, 내 카메라 어디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어디 있었어? 라고 답변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구글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이 우리 증강현실 개념으로 안경처럼 쓰잖아요. 쓰면 눈에 보이는 요 지금 강아지가 있죠. 이 강아지 이 종류가 뭐야?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쓰고 있는 이 안경을 통해서 바로 이 영상 정보들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시범을 한번 보였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지금 오픈 AI가 이제 아직까지 출시는 안 했습니다만 소라라고 영상을 정말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이런 거를 한번 홍보를 해서 빵 터뜨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도 자기네들이 배오라고 하는 마치 오픈 AI의 소라 같은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만드는 그 부분들을 여기서 자기네들이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조금처럼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니까 영상을 만들어주고, 자기네들은 또 추가 누르면 영상을 더 길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 또 막강하게 자기네들이 이제 좀 제시하는 게 뭐냐면 구글이 검색과 관련된 부분에 전 세계 최고의 강자입니다. 크롬이라고 하는 그 웹브라우저를 통해 그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파일럿처럼 검색 엔진에다가 자기네 생성형 인공지능인 제미나이를 붙이겠다. 지금 코파일럿도 보면 그 구글의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에다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붙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글도 마찬가지. 자기네 구글 검색 엔진에다가 제미나이라고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붙여서 검색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파급력이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파급력은.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구글 검색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인 제미나이가 합쳐지면 구글은 강점이 뭐가 되냐? 어, 우리나라는 좀 덜해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일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구글 메일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네이버들 메일을 많이 쓰지만 그렇다면 그 메일 안에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회의하면 회의, 그다음에 거기 문서 저장해 놓은 거, 그다음에 엑셀 비슷한 스프레드시트, 뭐 여러 가지 나와 관련된 개인정보 내용들을 구글에서는 다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이 검색 엔진이랑 이제 붙여놓으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느냐? 사람 개개인에 대한 정보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크롬 갖고 우리 검색할 때 보면 좀 광고 나오는 거 좀 짜증나죠? 좀 짜증나죠? 예. 근데 앞으로 이거
더 나한테 맞춤형이 돼서요. 더 맞춤형이 돼서 야, 얘가 이런 걸 나한테 추천을 하네, 이런 상품을. 이거 정말 어떻게 얘가 알고 추천을 하지? 라고 할 정도로 아마 얘가 추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구글은 뭐죠? 광고료에 대한 부분 갖고 또 돈을 벌겠죠. 광고사로부터 딱 타겟 딱 정해서 마케팅을 해서 상품을 팔게 해주고, 실제 이런 부분으로 적용이 되면 상품을 파는 입장에서, 사업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구글을 통하면 내가 훨씬 더 판매가 잘 된다라는 효과를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지금 어, 굉장히 그 요번 앞에 이전에 있었던 오픈 AI가 이벤트를 잘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만, 실은 구글에 있어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나 앞으로 잘 될 전망은 이 부분, 즉 검색 엔진과 생성형 인공지능인 제미나이를 붙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아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요 영상인데, 요 영상도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봐서는 좀 이벤트를 잘 못했어요. 자, 조금 전에 봤던 이게 영상을 가지고요, 카메라로 비치는 실시간 영상이든 하여튼 그 영상을 가지고 검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은 진짜 앞으로 무궁무진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영상으로 검색했을 때 아까 여기 보면 우리 레코드판 있죠? 레코드판 돌아가는데 얘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 안 하는 이거 왜 그래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물어봤더니 지금 요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하고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얘가 그 영상으로 검색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앞으로 응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갈 건가 하면요. 아마 현장에 가서 왜 그 수리하고 정비하는 엔지니어들 많죠. 그죠? 이런 엔지니어들 전문성이 별로 없어도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현장 가서 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 할 수 있다. 지금도 물론 뭐 원격 이게 카메라 달아놓고 뭐 그 사람이랑 대화해서 전문 엔지니어는 뭐 본사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초짜 엔지니어가 지방의 현장에 가서 이제 보고 카메라로 비춰주면 본사에 있는 전문 엔지니어가 야, 요거 뭐 잘못된 것 같아. 이거 그거 한번 열어봐. 뭐 해봐. 그리고 원격에서 하거든요. 자, 이런 게 원격에 있는 그런 전문 엔지니어 대신 다 인공지능이 앉아서 다 원격에서 전문 기술자,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기술. 자, 가요. 또 이제, 자,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구글의 가장 큰 장점인, 좀 넘어갔네. 조금 전에 요거 뭐가 나오냐면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메일, 스프레드시트, 그다음에 문서, 그다음에 각종 회의하는 회의. 하여튼 본인 개인들이 구글을 통해서 내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거기 안에 데이터들이 다 딱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구글이 다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각 개인들한테 우리는 다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어, 그 빅브로더, 그러니까 왜 전체 큰 놈이 다 통제하는 그런 세상 있죠? 그런 세상의 어떤 전초전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면 자, 여기에 또 개인들이 자기네 목적에 맞게 본인 개인의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따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잼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오픈 AI의 GPT에 보면 GPTs라고 해서 유료 사용자들한테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지금 GPT나 그다음에 제미나이나 이런 일반적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라면 그중에서 일반적인 내용에다가 어떤 특수 목적으로 똑똑한 거. 예를 들면 뭐 변호사 전문 인공지능. 또 아니면 뭐 의사 중에서도 방사선이나 이 진단하는 이런 전문 의사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분야별로 전문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 구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또 구글은 전략적으로 애플이랑 좀 손을 잡으려고 해요. 애플하고 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애플의 그 아이폰 있죠? 아이폰에다 접목을 해서 모바일은 애플 거. 즉,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디바이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체험하신 것들은 전부 다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이고 그런 것들은 다 전부 미국에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내 스마트폰 같은 아니면 PC 뭐 이런 곳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온 디바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형태의 인공지능 모델들을 쓸 텐데 일단 구글은 누구랑 손을 잡느냐? 애플의 아이폰하고 손을 잡을 거예요. 아이폰. 자, 그러면 앞에 또 적이 이르면 또 앞에 오픈 AI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오픈 AI도 자기네들이 아까 번역하고 하는 이런 기능도 선보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삼성하고 손을 잡을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핸드폰이랑 오픈 AI는 손을 잡고, 그다음에 구글하고는 애플이랑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바일 쪽을 막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오픈 AI하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웨어하고 굉장히 협력 관계라고 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웨어는 아직 모바일과 관련된 부분에 딱히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하고 얘네들은 굉장히 협력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협력을 잘한다라는 것도 두 개 기업들끼리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나름대로 경쟁도 하면서 협력도 하는 이런 구도로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에 발표했던 신기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뭐 당장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마다 새로운 것들이 우리가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점들이 되면 중간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또 시범도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도 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